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 하루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잠에 들어야 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깨어있으신가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살아가는 게 남들과는 달라서, 아니면 단순히 잠이 안 와서. 각자의 이유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조금만 더 내다가요. 여러분의 하루를 후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제가 같이 수다 떨어드릴게요. 오늘은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책임질 수다문고의 수다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보이 넥스트 도어의 할리우드 액션입니다. Yeah. It's take number 6. Ready, camera. Everybody Hollywood action. Let's get money. Let's get famous. You hear that? Everybody Hollywood action. Screaming like a thriller. It's a money night. Stepping in stiller. Everybody Hollywood action. Nice to meet you. 널 잊고 입장한 대로만. I am H.I.M. 네가 아는 게 순식간 바뀌지 프레임이 확인해 크레딧 툭 치면 애들 black. Pop battle around the city. Popcorn nacho 즐겨 chillin'. Hey hot drugs come and give it to me now. Swing that boy baby give it to me now. 지켜진 일부 손자 네가 놀자. 예산 줄에 knockdown. Hey more than my birthday. Everybody Hollywood action. You hear that? Everybody Hollywood action. Screaming like a thriller. If someone did not stepping in stiller. Everybody Hollywood. Wait a minute. You got that killer star. 플래시 터지는 이 장면. 흐려진 초점 속 우리들 focus on. You guys nervous now? I don't know yet. You guys faking now? Know what you saying? 품격 있는 왜 카페 대신 멍석가면 can't do anything. Hey hot drugs come and give it to me now. Swing that vibe baby give it to me now. 난 오기 전에 흙에보다 없이 일팅 한번에 움찔 왜 이제 어쩔래. Everybody Hollywood action. You hear that? Everybody Hollywood action. Screaming like a thriller. It's someone you know. Stepping in sin stiller. Everybody Hollywood action. Like a piano. Tastes like a strong bass. And kissed by the trumpet. 11월 8일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11월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DJ 임승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11월이 막 시작이 되었죠. 저번 주에 일일이 지나고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날씨는 정말 가면 갈수록 추워지는 것 같은 이걸 느끼는데, 그래도 일단 주말에는 잠깐 날씨가 풀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 주말에는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잠깐 동안의 그런 가을을 즐기시다가 또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즌에 맞춰서 다시 또 추워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옷차림새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옷을 조금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게 없어요. 롱패딩이 없어요. 예전에는 롱패딩이 유행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숏패딩으로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때는 또 날씨가 지금만큼 춥진 않았겠죠. 근데 이게 좀 사람이 이게 좀 되니까 롱패딩에 좀 절여진 나머지 계속 춥더라고요. 그렇게 다니니까. 그래서 빨리 사야 되는데, 롱패딩을 사야 되는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죠, 롱패딩이. 그래서 조금은 꺼려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또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면 많이 쓸 수 있는 돈이 없단 말이죠, 수중에.
그리고 전 물론 이제 회사에서 벌어놓은 돈이 있어서 정말 급하면은 그걸 써도 되지만 그거를 뭔가 롱패딩에 날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는 쇼패딩 좀 저렴한 걸로 그냥 따뜻한 걸로 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미련한 짓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집안의 도움을 잘 안 받는 편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부모님께 부탁하십시오. 진짜 이번 겨울에 나기 위해서는 그게 최우선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되게 더웠잖아요. 이번 여름에도 역대급 폭염을 기록을 했고 특히나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또 그거 가뭄이 되게 심하게 있어서 강릉에서는 되게 심한 가뭄이 이어져서 단수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전적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건데 진짜 조금 그런 기후변화가 생각보다 좀 무섭게 다가오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번 겨울에 어떻게 좀 될지 모르겠어요. 저번 연도에 딱 이맘때쯤은 아니고 조금 더 지나고서긴 했는데 11월에 폭설이 내린 적이 있어요, 서울에. 그때 사실 11월에 폭설 그 정도 눈이 내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원래라면은 그렇게 오지 않았을 법한 날씨가 그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때 다녔던 회사에서도 이거는 특보 상황이다, 재난이다, 재난 선포를 해서 그래서 그때도 며칠씩 특보를 돌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 이후로 저는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힘든 나날을 보낼 줄은 어쨌간에 그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특보사항이 발령이 될 만큼 조금 날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후들이. 이번 연도는 어떻게 그냥 좀 조용히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지금 뭐 굉장히 추운 날씨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재난이나 이런 상황들에 조금 더 유의를 해서 잘 강구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서대문구에는 조금 노후화된 그런 집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많아 보여요. 왜냐면은 저는 남가사동에 사니까 잘 몰랐거든요. 남가사동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그리고 제가 뭐 서대문구에서 놀러 나가봤자 사실 신촌동이나 창천동에 나가지 막 다른 데를 가볼 일이 없단 말이죠. 근데 충정로 쪽에 가면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 충정로 아파트 제가 예전에 그 드라마 그거에서 봤던 건데 드라마 스위트홈에서 그거 했던 것도 사실은 그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그 충정로 아파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지나갈 때는 인식을 잘 못했는데 최근에 그쪽을 좀 가볼 기회가 있어서 그쪽 가봤는데 굉장히 좀 허름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살고 있으면은 많이 춥지 않을까? 근데 충정로뿐만 아니라 제가 그쪽 어디냐 대신고등학교 가는 쪽 길 쪽에도 지나가 보면은 약간 노후화된 건물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런 데는 좀 추위가 많이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데를 조금 잘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또 이거는 뭐 구청의 그런 뭐랄까요. 하여튼간에 뭐 그것까지는 제가 선 놓는 거 생각하고 일단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추워진 날씨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그리고 꼭 예방접종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독감이 또 최근 들어서 더더욱 더 독해지고 있는 마당에 여러분들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겨울. 그에 반면에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감기 상태에 걸려버렸습니다. 제가 환절기에 되게 취약해요. 특히나 뭐 나았던 적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좀 그렇긴 한데 차라리 제가 생여름이나 생겨울에는 조금 쌩쌩한데요. 근데 이렇게 기후가 좀 변해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워졌다가 갑자기 좀 따뜻해지는 날씨 그리고 따뜻했다가 갑자기 또 추워지는 날씨 그냥 딱 정리해서 말하면 환절기 때 사람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환절기에 몸이 되게 약해지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잖아요. 환절기가 좀 지난 지 오래됐는데 그게 환절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몸이
계속 안 좋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딱 그런 취약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딱 이런 시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시기에 또 약해지는지 모르겠긴 하잖아요. 제가 모를 수밖에 없었으니까 뭐 그런 기간마다 다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환절기에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도 거의 다 환절기에 약하겠죠? 약간 환절기에 몸이 약해지는 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저는 유독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무릎을 다쳐왔거든요. 무릎을 다쳐왔는데 갑자기 그 대퇴사두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퇴사두근이라는 게 있고 그거에서 무릎을 연결하는 대퇴사두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급성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확 아파가지고 나 못 움직이게 되겠는데 약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약해진 환절기에 몸과 무관할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확실히 이제는 춤을 좀 그만 춰야 되지 않을까. 무릎이 점점 남아나지 않는 걸 제가 스스로 목격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여태껏 그래야 할까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만 참 좀 그렇네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취미생활에 그것마저 없으면 저는 금방 이승을 하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절에 따라서 먹는 양이 진짜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여름이나 또 겨울 막 그때쯤 되면은 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되게 애를 먹는단 말이죠. 그 막 엽떡을 그러니까 이제 떡볶이 큰 거를 한 통을 그냥 다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고기를 먹으면 막 한 근을 먹는다든지 그 정도로 제가 위장이 많이 불어나는데 제 한절기에는 이 위장이 딱 닫히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5월 달에 버스킹 할 땐가? 아니다. 그때도 괜찮았는데 축제할 때 제가 9월 달에 축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8월부터 준비 기간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때 식욕이 너무 돋아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다이어트 하는 과정이. 그래서 막 앞에 있는 거 다 먹고 싶고 잠깐 치팅하는 날에는 진짜 고기 한 근씩 씹어 먹고 이랬었는데 지금도 이제 제가 곧 있으면 또 공연을 해요. 몇 주 뒤면은 또 학교 내에서도 축제가 있고 그리고 정기 공연 개념의 그것도 있고 해가지고 공연을 해야 돼서 또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운 좋게도 환절기에 겹쳐가지고 제가 식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뭔가 운 좋게 그렇게 지금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축제할 때는 10kg를 빼야 되는데 지금은 목표 몸무게가 4kg였거든요. 마이너스 4kg. 근데 마이너스 4kg도 지금 곧 금방 그거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마이너스 2kg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됐다는 게 몸이 약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좀 계절을 많이 타고 그런 것 때문에 몸에 이상은 없지만 막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괜찮은데 병원에서 확인도 했고 근데 여러분들은 혹여나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살이 아무것도 안 해 쭉 빠지고 있다 이러면 한 번쯤은 병원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셔서 또 그거 있잖아요. 어쨌든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시기가 다들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 번쯤은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기한테 어떤 병이 있을지 몰라요. 그냥 체력이 떨어져서 빠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그런 병 진단을 받고 막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랬던 전적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즉시 병원에 달려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큰 병원들 많잖아요. 뭐 동심병원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한테는 뭐 세브란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서대문구에서는 그런 응급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잘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세브란스에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세브란스를 자주 다니는데 다른 건 모르겠거든요. 뭐 체열실에서 피 뽑고 이런 뭐 받아가고 이런 거는 진짜 금방 하는데 주사실이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주사실이 이게 제가
치료를 하려면 그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 주사를 위해서는 그 어쨌든 대기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문제는 그 대기 시간을 받기 위해서 그 접수를 하기 위해서도 이미 10명이 제 앞에 있고요. 이렇게 해서 10명을 뚫고 들어가면은 잠시만 기다려 지금 사람이 밀려가지고 좀 한 30분 뒤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면은 맨날 저기 편의점에 가가지고 뭘 먹고 바깥에서 뭘 먹고 거기서 또 안병원부터 해가지고 한 바퀴 빙글 돌아가지고 와야 이제 이승혁 씨 들어오세요가 돼요. 그건 한 대충 30분 40분이 된다는 소리죠. 그 정도로 이게 밀려 있어서 세브란스는 확실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큰 병원은 이래서 다르구나. 제가 본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본가에 있을 때도 큰 병원에 다니긴 했거든요. 거기도 아산병원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산병원에 비해서는 주사실이 너무 막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간 이어서 이제 오늘 녹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주 이슈 알아보고 얘기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경주에서 진행됐던 에이펙이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저번 주 이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11월 1일까지 진행된 이슈긴 합니다만 그때 얘기를 또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나가자면은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다 정상적으로 마쳤고요. 또 한일 정상회담도 처음 이제 그 총리의 그 만남도 진행이 되었고요. 각종 그 국가들 좀 이름 날린다 하는 국가들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국들 있잖아요. 뭐 아세안 국가들 그런 국가들과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 특히나 이번 에이펙에서는 또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거기 안에서도 조금 화목하게 분위기가 잘 끝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일 정상회담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뭐 이따가 일단 이번 주 주제가 에이펙이긴 해서 또 그때도 자세히 얘기는 하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신냉전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신냉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라는 그런 조금 평가를 하고 있어서 신냉전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분위기에 맞게 회담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양국의 감정의 골이 좀 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나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얻어간 게 많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CEO입니다. 젠슨 황이 방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와 AI 동맹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그래서 그래픽카드 확보율이 전 세계 3위까지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상 만찬이 진행이 되었고요. MC는 차은우 지금 군대에 가 있는 가수겸 배우 차은우 씨가 맡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런 공연도 계속해서 이뤄지다가 11월 1일에 경주선언이 발표가 되고 채택이 되면서 에이펙의 본회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마무리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에이펙에서 우리나라가 얻어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있었던 각종 에피소드들이 전달이 되고 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꿈을 꾸고 있나 되게 피곤할 때 꾸는 꿈 같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국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국민들이 몸소 체감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평가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에이펙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관련 이슈입니다. 지난 7월 16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 인천점에서 26살 정 씨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사망으로 한 3개월 뒤인 10월 27일에 보도가 되었고요. 매일 노동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입사한 지 14개월 된 이제 주임으로 근무를 하던 정 씨가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요. 신고 9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하고 상태를 확인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해당 직원은 직전
한 주 동안 80시간을 일했다고 하고요. 이게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근로시간이 당연히 넘을 뿐더러 이게 일주일이 물리적으로 168시간이니까 일주일 동안 하루의 절반은 그냥 일만 했다라고 해도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뭐 말은 절반이고요. 그냥 밥 먹고 잠자는 시간 고려하면은 그냥 자고 있는 시간 빼면은 다 그냥 일하는데 썼다고 무방하겠죠. 솔직히 나흘 전에는 인천점이 또 새로 문을 열면서 하루 평균 13시간을 일했다고 하고요. 휴무일에도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게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사망 직전 2주에서 최대 12주까지는 한 주 평균 58시간을 일했다고 하고요. 이게 이미 이런 근무만으로 위법인 상황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블랙 기업의 표본이라고 지금 평가가 받는 게 일단 미법적 초과 근무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 주 평균 58시간을 일했다는 게 이미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고요. 또 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뭐 원칙적으로는 뭐 계약서에 굳이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고 구두계약도 성립은 해서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계약서를 교부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계약서가 원칙적으로 무효 적용이 되어서 이것도 뭐 위법행위로 볼 수 있고요. 계약서 상에는 이제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서 일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있다고 적어놨는데 근데 이 근로기준법의 제59조는 운송업과 보건업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해서 이거는 허위로 명시한 사실이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임금 미지급이 있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에서 한 금액보다 덜 줬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쪼개기 계약도 계속 진행이 되어서 많은 곳에서 지금 계약서에 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 대한 좀 큰 비판 사항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측에서는요, 이 의혹을 보도한 메인 노동뉴스 측에 이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가족한테 근무 기록을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 고위급 임원 중에 한 분은 또 고인의 사망 2주 뒤에 유족 측에서 과로사로 무리하게 산재를 신청을 하면 진실을 알고 있는 회사 측과 직원들이 과로사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비판사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최근에 굉장히 또 뜨면서 또 이런 베이글 신화를 작성을 했던 그런 기업인 만큼 되게 이런 이슈를 더 불러 모았는데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F&B 시장에 대한 그런 개선점도 계속해서 생겨나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SPC 삼립도 그렇고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도 그렇고요. 지금 F&B 안에서의 그런 노동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조치가 시급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이슈 알아봤고요. 이제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서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지의 비트박서입니다. So skip the talk 난 그냥 부딪혀 이대로 bomb Check my steps, check the facts Ain't nobody kill it like that Calculate 완벽한 각도 accurate 감당 못해 my energy Come down it's just like whispers 다시 멀어지는 question 뻔뻔 내 뒤져버려 I brought them on top a rhythm doctor 또 날아다니 let's dance to winner 더해줄 테니 질러봤어 watch your hunger Like an uppercut Thump
서대문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혹은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끝장을 보는 이슈다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에이펙입니다. 얼마 전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었고 계속해서 TV에서도 진행이 되었지만 또 유튜브나 이런 SNS에서도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에이펙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그냥 네티즌들이 평가하기에는 이런 소리도 했었어요. 되게 낮잠에 되게 푹 잔 그런 꿀잠 잤을 때 꾸는 꿈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전에 에이펙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부터 해보고 이제 이번에 있었던 주요 성과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펙은요, 아시아 퍼시픽 또 이코노믹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고요. 환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런 국가들의 경제적 결합을 돈독하게 하고자 만든 국제기구이고요. 이거는 싱가포르에 지금 사무국이 있고요. 총 20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한 개의 특별행정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행정구라고 하면은 홍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구가 어디까지나 비공식으로 되어 있긴 했고 이 면목상 각국은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경제권을 대표하는 걸로 오지만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죠. 이게 다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작이 된 거는 1989년에 호주 총리였던 밥 호크가 제안을 하고 검토가 되었고요. 이래서 당년도의 11월 대한민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이 모인 강요 협의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이랑 대만, 홍콩이 참여를 했고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93년부터 시애틀 회의부터 이 정상회의로 격상을 시켜서 정상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격상시킨 이후로부터는 꾸준히 가입국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태 경제협의체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3번 개최가 되었고요. 1992년에 서울에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05년도 11월에는 부산에서 또 진행이 되었고 이번 연도에 또 진행이 되었던 게 이번 경주 에이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에 아태 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다자 외교 행사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비슷한 시기에 맞춰서 또 열리고 있습니다. 에이펙은 그래서 정상회담을 위주로 진행이 돼서 각 국가 간의 외교적 행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상회담 말고도 사실 각국의 행정부서별 장관회담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인게이지먼트 회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회담, 뭐 교육부, 재무부, 막 이런 기술부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의 장관회담도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때는 경제인 연합회가 참여를 하는 그런 CEO 회담도 진행이 되어서 각국의 그런 이런 정상들만 오는 게 아니라 CEO들도 하나하나씩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조회담에서는 그래서 전경련이 또 의장인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많은 이슈거리를 나왔던 이 젠슨 황 회장께서 오신 이유도 그런 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된 에이펙,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에이펙 이후 20년 만에 이 경주에서 에이펙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25년 에이펙이 진행되었던 거는 15년도에 23차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에이펙의 대한민국 개최를 제안을 했고 이걸 수락함에 따라서 이 개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펙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에이펙이라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진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국제 정치에서 지금 굉장히 큰 트러블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러블이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없지만 뭐 어쨌든 굉장히 이슈거리를 낳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의 그런 첫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에이펙 행사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중 진행되었던 좀 주요한 그런 성과들을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한미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 이런 세부 내용이 합의가 타결이 되었고요. 어느 정도의 그런 품목관세들이 좀 인하가 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뭐 고일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었던 부분도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철강, 알루미늄 같은 파생 상품의 관세가 고일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지만 일단 반도체가
이제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으로 합의가 되었고, 그리고 자동차 관세는 현행 25%의 품목 관세가 15% 이하로 합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성과를 내기도 했고요. 또 하나의 큰 성과죠. 대한민국 정부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미국이 이를 건조를 승인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꽤나 큰 성과라서 각 국가에서도 굉장히 좀 큰 이슈를 낳기도 했었는데, AP통신에 따르면요, 이 원자력 잠수함 기술이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보호된 기술이고, 그래서 이건 영국 등에도 주지 않았던 그런 기술인데 대한민국은 공유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게 이례적인 결정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정도 성과를 내었고요. 또 한중 정상회담도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의 성과는 경제, 문화,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총 7건의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정도의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또 미국과의 연대 노선을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이 회담 개최 전에는 조금 좀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하는 만큼 잘 진행이 될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회담이 97분이나 진행될 만큼 되게 잘 진행이 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에이펙을 계기로 이뤄진 주요 양자회담에 비교했을 때 가장 긴 회담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감한 사안들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고, 그 결과로 MOU가 다 체결이 되었고요. 여기서 좀 이야기거리로는 이 좀 농담을 주고받은 게 있는데, 이게 샤오미를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샤오미를 선물을 받았는데 이 백도어 관련 루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신 보안이 잘 되냐라고 이제 농담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던졌는데, 이 시진핑 주석이 되게 놀랍게도 뒷문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라고 웃으며 받아쳤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 주석이 공개 속상이나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되게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중 관계를 좀 잘 정립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 우호적으로 정립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한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졌는데요. 이 결과로 일단 뭔가 새로운 것을 이뤄내기보다는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담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셔틀 외교의 지속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취임하기 직전만 해도 극우 성향으로 평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이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일단은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엔비디아 AI 동맹이 체결이 되었고요. 엔비디아가 한국에 최대 26만 장의 GPU를 공급을 확정을 했는데, 이게 AI가 사실 GPU가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블랙웰 GPU입니다. 그래서 이게 26만 장이 제공이 되고요. 14조 원 규모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랑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 인프라 기술 발전 AI 이니셔티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 세계 3위권 수준의 GPU가 확보가 되었다라고 평가가 돼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1월 1일에 결론적으로 경주선언이 발표가 되면서 이번 에이펙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거리들, 주요 회담 이야기거리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드래곤의 노래입니다. 홈 스위트 홈 듣고 오시겠습니다. Say it's changed, so much go on, behave. What am I to yeah? Know that I'm feeling like I never left. That's right, I never left. But you ain't know. It's okay, down like camera, act like you know. Don't play on me, no, we are being big. Young blood, on be back, sign as a medium sound. Go at me, pass it down. Now you know what you go, came with the shoe. 그것만 보고 즐기고 뱅뱅한 show. King in the zoo. Hey, got out the what I do, one I want out of them, man in the view. Aiming at you, I'm aiming and aiming and aiming at you. Bless you all, clean out. Golden days are still alive. 외롭다 말하지 마. 네가 있는 것, 네가 있을 것.
Yeah, this is how we do it. Just do it, let's do it, y'all. 화수목금토 일대건 wait till I'm gone. So I came, so I won. GSD, what is my bond? 나무대로 올라 cook this shit. 단순히 호걸란 푸켓스. 아무지도 몰라 bullshit. Whatever, now or never. Golden days are still alive. 외롭단 말하지 마. 네가 있을 곳에 내가 있는 걸. The place that I belong. Home sweet home. Home sweet home. When I said I will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id you love me? No. When I said I will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o you love me? Oh, stop. We are alive, dead or alive. Your life, still alive. So nice, it's you alive. You welcome back home wherever you are. We are alive, dead or alive. Your life is still with me, living good life. Day or night, highlight. It's about time to rock you. Home sweet home. Home sweet home. When I said I will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id you love me? No. When I said I will be back and I never let you go. Pick a petal of a flower, do you love me? Oh. 네, 지드래곤의 홈 스위트 홈 듣고 오셨습니다. 홈 스위트 홈 지드래곤이 이때 또 에이펙의 그런 그 홍보대사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번 에이펙에서도 이 노래로 또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사자보이즈의 그런 약간 뭐랄까요, 패션을 좀 따라하면서 그런 거를 또 보여줘가지고 되게 화제를 또 모으기도 했었죠. 역시 이 지드래곤의 멋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세계적으로 먹히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에이펙에서 일어났던 각종 이야기거리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요, 또 화제가 되었던 게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금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천만총 금관 복제품을 좀 증정을 했고 무궁화 대훈장을 수운을 했는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한대요. 이런 이런 거 좀 권위적인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서 이런 걸 선물을 받았을 때 되게 좋아했다라는 그런 거에 또 조명을 받기도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막 뭐랄까요, 좋은 반응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지금 노킹스 시위가 한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 안에서는 좀 반응이 크게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왕권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냐,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에서 노킹스 시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때 딱 맞춰서 왕관을 선물해버리는 바람에 또 트럼프가 오진하게 까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안에서의 그런 사정은 조금 제가 생각해도 트럼프가 좀 많이 선을 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선물해 준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막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일단 되게 좋은 성과가 났죠. 그래서 일각에서도 되게 많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특히 좀 주목해 볼 거는 언론에서의 평가가 되게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과의 그런 외교에서 이런 성과를 낸 게 조금 큰 실력을 가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한국경제신문의 주필이자 보수 논객인 정규재 씨가 이 대통령이 배수의진을 치고 버티기 끝에 얻어낸 승리라고 크게 호평을 한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사실 이 취임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과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 대통령인 만큼 이번 성과가 되게 좋은 성과다라고 평가가 될 만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성과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최선의 결과였을지 차악의 결과였을지는 사실 몇 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또 평가가 되겠죠. 일단 당장의 가장 좋은
이슈는 해익 추진 잠수함 건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이런 한미 관세 협상이 과연 이게 최선인지 차악인지는 아직까지는 평가가 조금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권에서는 좀 환영의 그 메시지를 내고 있고, 특히나 이 경제인협회에서는 되게 좋은 성과다라고 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다른 학계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건 좋다라고는 얘기를 하면서도 통상 전문가들은 조금 긴장의 끝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은 그거는 평가를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의견 중에서는 이런 금관을 선물했다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가 조금 큰 이슈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일단 일본 총리가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한국 김과 한국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뭐 김은 확실히 우리나라께 품질이 좋긴 하죠. 그리고 화장품도 품질이 좋으니까 일본인들은 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다카이치 총리가 그런 말을 한지도 몰랐는데 한국 측이 조사를 잘했다 하고 해서 여론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도 선물을 해줬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미가 바둑이라는 거를 기초를 해서 이런 가마쿠라시에서 제작된 바둑알과 바둑통을 선물했는데, 이 가마쿠라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었던 안동시의 우호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센스 있는 이런 선물을 서로 이제 주고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서 좀 강조가 되었던 이런 뭐랄까요, 외교적 스탠스도 좀 화제가 되었는데, 일단 외교 진행을 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 같은 민감한 주제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추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내각이 지금 한국과 중국의 대한 그런 외교적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랑은 이런 좀 스탠스를 우호적으로 하면서 이제 한미일 그런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와 함께 중국에서는 좀 견제 노선을 확고하게 견지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좀 중요하게 나왔던 게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오성홍기에서는 목례를 하지 않았는데 태극기에는 목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스탠스를 밝힌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어났던 거고요.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는 역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시진핑 주석이 되게 농담을 쳤다라는 게 좀 큰 화제가 되었어요. 원래는 시진핑 주석이 그런 공식적인 상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한다라고 유명해요. 또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하는 걸로 되게 유명을 하는데, 이제 이 보안 논란이잖아요. 어쨌든 중국에서 큰 그런 이슈가 될 만한 논란인데, 이거를 공개적인 농담거리로 삼았던 거는 궁극적으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웃기는 거긴 한데요. 이건 사진이랑 같이 봐야 좀 웃긴 거긴 한데, 그 시진핑 주석이 회담 전날에 있었던 공연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도수가 진짜 너무 셌나 봐요. 그래서 이 포커페이스가 풀리고 얼굴에 찡그리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진핑 주석이 사진을 찍을 때만 가볍게 미소를 짓기도 하고, 제가 이거를 왜 아냐면요, 제가 사진을 진짜 많이 썼는데 이 보도를 하면서 시진핑 사진 되게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웃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AP통신 거를 이제 해가지고 쓰는데 진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무표정이나 영혼 없는 표정을 고수를 하는데, 이게 웃는 장면도 되게 많이 포착이 되었고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되게 뭐랄까요, 이례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에이펙에서 특히나. 그리고 이 이례적인 것에 방점을 찍었던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쟁순왕이 방한하고 나서 되게 이런 이슈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30일에 이 쟁순왕이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치킨 또 치맥 회동을 진행을 했는데, 이 깜보치킨, 삼성동에 있는 깜보치킨 삼성점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 그리고 쟁순왕 CEO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사실 이런 회담을 하면은 조금 뭔가 격식을 차리고 해야 될 것만 같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하지만,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깜보치킨에서 이제 크리스피 치킨 시키고 뭐 바삭한 식스팩 시키고 스위스나 치킨 시켜가지고 이제 또
생맥 하나 싹 시켜가지고 소맥에 말아 마셨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 이 자리에서 그 매장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시민들한테 또 골든벨도 울리고, 그리고 행인들한테 바나나 맛 우유 나눠주고 막 김밥도 나눠주더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신났는지 치킨 2접시 들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행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기업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가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사를 보고 알아서 깜부치킨 본사 측에서도 대표를 갑자기 이제 급파를 했는데, 되게 웃긴 상황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재용과 정의선 회장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막 쟁순왕이 많이 취했는지 이게 좀 성드립도 쳤고요. 그래서 또 이재용 회장은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이제 짜증도 내고, 농담도 던지고, 정의선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본인의 아들이 이 게임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거 후원도 많이 하는데 이런 비전도 얘기를 했고요. 젠스당이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화제를 모았던 거는 이건희 전 회장의 그런 비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안에는 그 첫째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과 가정을 광대역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비디오 게임이고, 세 번째로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부터 이제 젠슨왕이 한국과의 인연이 이어졌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와 한국의 성장 스토리가 그 좀 화제를 모았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성장하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또 우리나라의 PC방의 보급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요. 젠슨왕은 2000년대까지도 그 용산에 직접 가가지고 그 용산전자상가에 납품을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N자가 소문자였던 시절의 그런 명함을 받고 있는 용산전자상가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도 합니다. 이 사실이 되게 늦게 밝혀졌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이 엔비디아에서 진행이 되었던 상호 협력 내용에서도 깜부치킨이 계속 언급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위치에 있는지 사람들이 가늠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에이펙이 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각했던 그런 성과보다도, 특히나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갑작스럽게 정권이 바뀐 상태에서 진행을 한 에이펙인 만큼 이게 잘 진행이 될까라고 이런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는 것도 많았는데, 사실 되게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확인할 수 있는 외교적인 위치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와서 또 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이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 정부의 외교적인 능력도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에이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일단 이번 녹음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떠도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녹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스스로 체감은 못하는데요, 되게 지금이 전성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특히나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강해진 이 시점에서 문화의 그런 위력을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문화 강국으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을 발언을 했잖아요. 그게 되게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말인데,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성장을 했을지는 아마 예측을 못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K-팝 데몬 헌터스 때 조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상대로 깜짝 카메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또다시 느낀 거는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전성기에 있고 훨씬 더 높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일간지인가 어떤 유력지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 조사를 했던 그런 한국의 국력 순위라고 해야 될까요? 전 세계 국력 순위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6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프랑스보다 높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6인가 7이었나? 근데 그 이유 중에 손꼽힌 게 문화적 파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적인 선도적인 국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이 문화의 힘이 외교의 힘이 되고 그리고 국력의 힘이 되는구나라는 게 멀리 있는 말이 아니고 진짜 실존하는 말이구나라는 거에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짝의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나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런 관세 전쟁 그리고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낀 주요한 국가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일본이 계속해서 그런 자위권을 열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에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끼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문화적인 그런 파워를 선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국력이 더 성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 되게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국가의 힘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힘은 더 대단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싸우는 형태잖아요. 그런 싸우는 형태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끼리 또 협력을 잘해서 이 강해진 힘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던지면서 이번 녹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임승혁의 꾸준히 자세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정승환의 눈사람입니다. 수능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전히 나는 그곳에 서서 그대가 사랑한 이 계절의 오고감을 봅니다. 아무 노력 말아요. 버거울 땐 언제든 나의 이름을 잊어요. 꽃잎이 번지면 당신께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그 다음 말은 이젠 내가 해줄 수 없어서 마음속에만 둘게요. 꽃잎이 번지면 그럼에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한참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끝눈이 와요. 혹시 그댈 보고
없이 사랑한 날